안녕하세요. 오늘은 공매도 추이로 증시와 종목의 흐름을 예측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자, 공매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공매도란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주가가 하락할 때 매도한 뒤에 주가가 반등 나올 때 주식을 재매수해서 수익을 내는 투자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공매도가 2008년도에 금지되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주식을 빌린 뒤 공매하는 방법인 대주 대차거래가 있는데요. 대주 대차거래는 공매도에 변형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개인 투자자가 할 수 있는 공매도를 대주거래라고 하고요. 기관이나 외국인이 하는 공매도를 대차거래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개인이 주식을 증권사로부터 이자를 주고 빌리면 빌려준 사람은 빌려준 만큼의 이자와 배당을 받는 구조이고요. 대차거래는 개인이나 기관 중에 국민연금으로부터 대부분 빌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대차거래는 기간 연장이 가능해서 딱히 상환기간이 없는 반면에 개인의 대주기간은 보통 60일이면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외국인이나 기관이 공매도를 치면 상환기간을 따지는 게 아니고 차트상 깊은 하락 이후에 반등이 나올 만한 자리에서 공매도 물량이 청산되는지 확인하시고 대응하시면 뜻밖의 큰 수익을 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외국인과 기관이 이용하는 대차거래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종합잔고지수를 보시면 대차거래가 쭉 늘어나다가 한 5분의 2 정도가 상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 5분의 3 정도가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이 대차거래 잔고는 공매도의 선행지표라고도 하는데요. 이는 대차 잔고가 증가하면 잠재적으로 공매도가 나올 확률이 커진다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지표인 셈입니다. 즉 향후 주가의 조정이나 하락이 예측된다면 공매도할 주식을 빌려놔야 하기 때문에 대차거래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주가가 반등이나 상승이 예측된다면 미리 팔았던 주식을 낮은 가격에 재매수해서 주식을 빌려준 자에게 되갚아야 하기 때문에 대차 잔고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론적으로 대차 잔고가 늘면 매도를 준비하시고 대차 잔고가 줄면 매수를 준비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코스피 잔고 지수를 보시면 여기 정고점을 찍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정고점을 찍었던 부분. 자, 이 정고점을 돌파한 시점이 5월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5월 9일서부터였고요. 그 절정은 8월 28일 이날 최고점으로 하락추세에 들어갔는데요. 이는 5월 9일서부터 8월 28일까지 꾸준히 매도를 쳤다는 의미이고요. 8월 말서부터 공매도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꾸준히 매수를 해왔다라는 것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여기 코스피를 보시면요. 요날이 8월 28일인데요. 거의 차트를 보시면 한 바닥 찍고 반등 줬다가 또다시 바닥을 찍고요. 반등했다가 또다시 바닥을 찍는 쓰리바닥을 만드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죠. 따라서 이 구간에서는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반등이 예상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아닌 기관이 매수에 나서면서 주가를 상승시켰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기관들의 공매도 청산 과정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염두해 두시고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코스닥 잔고 지수도 보시면은요, 요 고점을 5월 13일 날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9월 10일입니다. 요날이 9월 10일 날 최고점을 만들었는데요. 5월 13일서부터 9월 10일까지 대차거래가 쭉 늘어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또한 대차거래를 늘리면서 공매도를 쳤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여기에 보시면 9월 10일 이후에 하락 추세가 아닌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는 외국인이나 기관이 코스닥은 더 이상 상승 추세가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또 언제든지 코스닥을 하방으로 찍어 누를 수 있는 폭탄을 쥐고 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산업별 대차잔고 지수인데요. 산업별 대차잔고 지수에는 제조와 금융, 기타가 있는데요. 자, 제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조를 보시면 이 고점을 뚫고 넘어간 시점이 5월 2일에 정고점을 뚫고 넘어가기 시작했고요.
8월 28일입니다. 코스피 잔고지수와 같은 날이죠. 8월 28일 날 기점으로 해서 하락 추세로 접어드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대차 주식에 비해 상환한 주식이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을 보면 제조업 관련주도 상방보다는 하방으로 보고 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차거래 종합에서 최근 1개월을 보시면 거래소의 전기 전자 업종이 가장 많은 대차가 이루어졌고요. 잔고도 보시면 전기 전자 쪽으로가 가장 많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여자도 한번 보시면 여기가 외국인인데요. 외국인이 33% 정도 대여를 했고요. 내국인이 거의 한 67% 정도 대여를 해줬습니다. 내국인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관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외국인의 대차 비율은 거의 한 51%고요. 내국인의 대차 비율은 49%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국인 중에서도 보시면 투신이 제일 많이 차입을 해 간 상황입니다. 자, 투신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단타 세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투신이 이렇게 많은 물량을 빌려갔다는 얘기는 증시의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다라는 것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업종별 대차 거래를 보시면은요. 자, 업종별 대차 거래에서 전기 전자 업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 전자 업종을 보시면은요. 8월 초부터 급격하게 대차 거래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는 전기 전자 업종의 반등을 예측하고 매수로 대응했다라는 뜻입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요. 8월 초부터 바닥을 찍고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수급상을 한번 잠깐 살펴보면은요. 자, 여기가 8월 초인데요. 8월 초서부터 계속 기관들이 사는 모습이 나왔고, 그 중에서도 연기금이 거의 매일 사들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개인이나 외국인이 아닌 기관들이 끌어올렸다라고 보셔도 과언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코스피를 한번 보시면은요. 이 5월부터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대차 잔고가 쌓이기 시작했고요. 8월 28일입니다. 8월 28일 이날부터 증시 반등을 예상하고 대차 잔고를 줄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 5월서부터 8월 상승 전까지 유입된 대차 잔고의 50%만 지금 청산된 상태고요. 50%가 또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향후 추이를 확인하시면서 매매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참고로 대차 거래가 증가하는 종목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주가를 반드시 하락시켜야 되기 때문에 시세 조정을 하는 느낌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서 1%의 팩트로 포장된 99%의 허위 소문을 유포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기업의 재료를 부정적으로 평가해서 주가의 하락을 유도하는 경우도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대차 거래를 통한 증시의 흐름과 업종의 흐름을 살펴봤는데요. 자, 다음엔 대차 거래를 쌓아놓고 공매도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